자, 이제 명제의 마지막 내용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절대 부등식. 뭐라고? 못한대요. 뭘 못해? 자, 절대 부등식이 일단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은 뭐였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등식에서 항등식인 거고, 부등식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일 수도 있고요. 무슨 양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일 수도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배우긴 배웠어. 언제 배웠냐? 2차 부등식에서 배웠어. 간단한 걸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이걸 연결을 해야 돼.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k 값의 조건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야 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여기에요. 이거였잖아.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2차 부등식에서만큼은 판별식이라는 도구가 있던 거야. 그런데 이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제한된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2차 부등식 역시 했다. 자, 1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가 0보다 크기 위한 k의 조건은 뭡니까? 이름이 이제 달라졌지. 이때 어떻게 풀었니? 기억해. 끄집어내 해야 돼. 너무 중요한 부등식의 성질이야. 뭐였어? 주어진 조건에서 누가 크면 항상 크다? 이 식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이 크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크다를 보이려면 최소값이 크면 되고요. 작다를 보이려면 최대값이 작으면 돼요. 라고 하는 최대값, 최소값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게 모든 부등식에서 조건이 있는 부등식에 성립하는 접근 방식인 거예요. 2차 부등식에서만큼만 이 판별식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풀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1 이상 4 이하에서 우린 뭐부터 봐야 돼?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요 아래로 볼록인 애가 뭘? 대칭축이 이 안에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였지.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의 식 뭐야? 까먹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차식 보면 대칭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 이상 4 이하의 범위에서니까 자, 대칭축 포함했다 안 했다?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일 때야? 1일 때가 최소값이지. 그래서 x가 1일 때 0보다 크면 돼요. x가 1일 때가 최소값이고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게 절대 부등식으로 들어가 있는 2차 부등식의 모습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쓱 아무 때나 나와. 일단 아무 때나 나와.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의 일부였다. 자, 하지만 얘는 2차 부등식에서 했잖아. 그러면 얘보다 더 중요한 새로 배우는 절대 부등식들이 있겠지. 더 중요한 건 새로 배우는 부등식들이 더 중요한 절대 부등식을 배울 거야.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같이 섞여서 나와도 배운 거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절대 부등식은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게 1차적인 접근이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게 1차 접근인 거야, 여러분들. 부등식을 볼 때.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절대 부등식에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당연히 나오고요. 양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인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공부는 해봤는데 머리에서 사라진 걔네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새로 추가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A가 B보다 항상 커요를 보이려면 어떻게 보일래? 어떻게 증명할래? 뭐 하려 한다? 뺀 게 0보다 커요.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보이려면 A에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보인다. 이런 흐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면 대부분은 큰 건데 같다가 되는 순간은 어느 하나의 조건일 때 같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A하고 B하고 같으면 0이야. 이런 등호 성립 조건들을 항상 붙여주게 돼. 등호는 한순간, 그 이외에는 크다. 이렇게 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 식을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실수라고 하는 것을 제곱하면 얘는 뭐야? 항상 0 이상인 거지. 절대 부등식인 거야. 좌변에 있는 식이 어떤 실수에 관한 제곱의 식으로 나온다면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야.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이 실수의 모습이 얼마면? 0이면 그때는 0. 0만 아니면 다 0보다 커. 이렇게 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은 뭐가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애들이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은 항상 0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요 식. AB가 실수라면 얘는 항상 성립해요?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입니다. 자, 실수 A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안 해? 0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거랑 더하면 0 이상인 거 맞잖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 거야. 실수 AB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 다 0일 때지.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등호예요. 이런 식이 된다. 자, 절대 부등식의 의미. 대충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 이런 애가 있어. 여러분들 많이 까먹었을 것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얘는 항상 0 이상이래요.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지? 지금 뉘앙스가 맞아? 왜 맞지? 이거 변형하면 뭐였어? 2분의 1에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빼기 A제곱 이렇게 변형되는 애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 더해서 0 이상이야. 그럼 등호는 언제? 0, 0, 0. A랑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다. 즉 A, B, C가 모두 같으면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절대 부등식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네, 절대 부등식의 모습, 그 다음 증명, 산술기하.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 라인까지가 됩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자, 증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뺀 게 왼쪽에 있는 식에서 우변의 식을 뺀 게 0 이상임을 보이면 된다 이거였지. 자, 근데 좌변의 식 보니까 뭐예요? 곱셈공식 변형. 뭐야? A-B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걔가 0 이상입니다. 맞아 틀려? 증명 끝인 거야. 자, 뭘 체크해라? 등호 성립 기준. 언제 등호? A가 B일 때 등호예요. 자, 2번에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루는 게 좀 힘듭니다. 오늘 수업 처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자주 안 보던 여기만 나오는 애들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좌변의 식에서 우변을 바로 빼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못 빼서 우리는 어떻게 빼야 되냐?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뺄 거란다. 제곱할 줄 아니? 난 아는데. 모르면 여기 보세요. 이게 딴 얘기인데 내가 어제 애기한테 소리 질렀어. 왜요? 응? 제 애기가 있어요. 있어. 중1 초 둘 있어. 얘가 입 대빨라갖고 공부 안 한다고 버텨갖고 내 지켜보다가 엄마한테 막 안 할 거야 그러길래 내가 폭발했어. 마음 약해갖고 아빠 소리 질러도 미안해. 내가 어제 그랬기 때문에 소리 안 지르는.
자, 제곱을 해도 대서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곱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곱을 할 때 아까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였어. 자, 절대값을 제곱하면 뭐랑 같다고? 그냥 괄호의 제곱 같은 거야. 그 다음 절대값끼리 곱한 건 곱한 거에 절대값과 같은 거야. 자, 그걸 가지고 여기 제곱을 보세요. 자, 그러면 절대값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이게 좌변의 모습인 거야. 근데 절대값 a제곱이 뭐라고? 그냥 a제곱. 그 다음 더하기 2 절대값 ab, 여기는 b제곱. 이게 좌변이다. 오케이? 우변은 전체가 절대값인데 그것의 제곱이니까 그냥 괄호의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전개를 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우변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랑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 제곱은 괄호의 제곱과 같으니까 지금 우변은 그냥 괄호의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이 좌변의 식에서 우변의 식을 뭐 한다? 뺀다. 그게 0 이상임을 보여라, 이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사라졌더니 뭐 남았어? 2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남았다. 이게 0 이상임을 보여라. 자, 그러면 일단 요 2는 볼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절대값 ab는 우리가 항상 2개짜리인데 하나로 나온 식이라고 그랬잖아. 절대값 ab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얘를 분리시켜야 돼. 첫 번째, ab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 ab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야. 자, ab가 0 이상이면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리지. 그러면 ab 빼기 ab는 뭐야? 0이네. 똑같은 모습이니까. ab가 음수면 어떻게 풀려? 마이너스 ab로 풀리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2ab지. 그럼 ab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ab는 뭐야? 양수죠. 자,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등호 성립을 뭐라 그랬어? 등호 성립. 등호는 ab가 0 이상일 때 등호다, 이렇게 교재에 체크가 됩니다. 나머지는 0보다 크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어디서 출발한 건지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명제단원에서 이거 나오면 무지하게 틀려.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b 이상입니다가 참인 명제라는 걸 잘 체크해놔야 돼. 이거 참이다 아니다 판단되기 힘들다네. 실전에서 볼 때 요거 참인 걸 알고 있어야 될 명제라고요. 체크해놓으라고. 응? 증명 과정 됐지요? 자, 요것도 이제 요건 여러분들 직접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좌변으로 다 넘기면 식이 어떻게 되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빼기 ab 빼기 a 빼기 b. 자, 선생님이 일부러 1의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그거죠? 그럼 얘 어떻게 바뀐다? 2분의 1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이렇게 변형되는 식인 거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a는 b, b는 1, a는 1. 요때가 등호 성립 기준이다. 등호 성립 기준에서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 느껴지니? 등호 성립 기준이 따로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절대부등식 안에서. 자, 2번도 역시 뭐 나왔어요? 2번에서. 절대값 나왔잖아. 이것도 얘가 참인 명제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가 참인이 아니니 절대값 나온 애들 판단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얘가 참인이 아니냐?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절대값끼리 못 빼니까 제곱을 해서 뺄 거란 말이야.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을 제곱할 거란 말이야. 그럼 좌변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 a제곱 빼기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제곱. 우변은 그냥 전개한 거 제곱. 그죠? 자, 그러면 a제곱 소거되고 b제곱 소거되고, 요번에 2ab를 우변으로 넘기면
절대값 AB 빼기 AB의 모습이 되죠. 어때? 아까 본 거랑 똑같죠?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보여주는 방식은 앞에 이제 필수 예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끼리 나왔을 때는 제곱해서 보여야 된다. 절대값의 제곱은 괄호의 제곱과 같다. 자, 이겁니다. 자, 그다음 요 녀석도 저는 보이는 모습이 약간 좀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낯선 거냐면 이런 거야.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우리 눈에 잘 보이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차수를 반 줄일게. 반. 나 뭐 했는데? 뭐랑 같니? 차수를 반으로 줄였다. 이거 제곱하면 이거고, 요거 제곱하면 요거고, 요거 제곱하면 요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누구의 완전 제곱이다? 루트 A와 루트 B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도 가능하다. 원래는 여러분들 고1에 이 부등식에 무리식, 부등식이 아니에요. 무리식에 이렇게 근호를 제곱으로 만드는 이런 식들이 있었어요. 수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이중 근호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호를 겹쳐서 쓰는 식들을 배웠다가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 그래서 이 식을 지금 바라보는 게 되게 어려워. 더 낯설다. 이런 걸 쓰던 걸 배우다가 안 배워서 더 낯설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를 자꾸 이제 눈에 익혀놓으면, 완전 제곱, 응? 이 구조가, 둘이 곱해졌는데 제곱이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한 방식으로 이제 위에 걸 보면, 자, 이제 조건이 실수 A, B가 아니라 양수 이런 게 나왔어요. 저런 조건을 왜 주냐 하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수가 들어가면 이게 실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루트 나온 거 못 빼니까 얘도 뭐에서 시작해야 돼? 양변 제곱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제곱을 하면 좌변의 식은 2a 더하기 2b가 되고, 자, 우변의 식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자, 좌변으로 넘겨서 빼면 a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b는 0 이상을 보여라. 자, 연상됩니까? 그럼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 된다?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된다. 따라서 0 이상이다. 아니야. 등호는 언제 성립이다?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a가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확인 체크. 쉬운 게 아니라서 보여드렸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17번. 무지 중요하다. 무지가 저기에도 있냐? 카카오 캐릭터에? 무지 있지? 이름만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긴 애가 무지냐? 그 단무지의 무지냐? 설마? 그 무야? 아니, 노란색 토끼. 노란색 토끼. 재밌게 잘 졌네, 단무지. 나 오늘 그거 알았어. 강아지. 언제부터 쓴 거냐, 이런 말. 모르든지! 알아? 이모티콘에? 그러니까 가나디 바나나 우유 있잖아. 근데 가나디가 뭔지 아냐고. 그니까. 알아? 남학생들 알기 쉽지 않아, 이거. 이게 강아지란다, 이게 강아지. 강아지를 귀엽게 부른 거. 맞지?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 이름이 그래서 가나디야? 네. 눈멍이가 더 귀여워요. 눈멍이? 눈멍이는 뭐야? 그러니까 걔도 뭘 줄인 거야? 눈에 멍처럼 약간 회색으로 돼 있어요. 눈멍이. 얘가 더 귀여워요. 난 단어만 가나디인 줄 알았더니 캐릭터 이름이 가나디구나. 한이가 말한 게 맞았네, 가나디 캐릭터.
아, 마시멜로 세대예요. 마시멜로. 마시멜로가 아니구나. 마시멜로 맞는 것 같은데? 마시마로. 마시마로. 모르지? 토끼. 근데, 어쨌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 이 분위기 환전을 했는데,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봤는데, 완전 오늘 막 나와, 그냥.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절대부등식은 얘가 주인공이야. 얘를 다 이제, 얘네 들러리야, 나머지. 일단,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산술 평균이 무엇이냐? 기하 평균이 무엇이냐? 알고 있어요. 산술 평균은, 너네 평균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야? 평균 그러면. 뭔지는 알아. 초등학교 때부터도 알아. 어떻게 구해, 평균?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걸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수학적 평균이야. 숫자적인 평균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그래서 두 수의 산술 평균을 이야기할 거야. 두 양수. 원래는 3개짜리, 4개짜리 있는데 우리는 2개의 수에 대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말할 거야. 그럼 그 두 수는 누구냐 하면 양수인 두 수를 얘기할 거야. 음수는 또 뺄 거야. 왜냐하면 루트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양수인 두 수 A하고 B가 있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양수 0보다 큰 거 나오면 분위기는 1순위가 무조건 산술 평균을 떠올리셔야 돼요. 양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짝꿍이야. 산술 기하, 산기. 자, 그러면 산술 평균은 어떻게 생겼냐?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2예요. 이거야. 산술 평균은. 그럼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야.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은 뭐냐면 비율의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 우리가 잘 쓰진 않아.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 이제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4% 성장했습니다. 4% 많이 했다. 4%안 좋다, 숫자. 8% 성장했습니다. 무지하게 성장했네. 작년에서 올해로는 2%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서 2025년으로는 평균 얼마 성장한 거냐? 루트 16%인 4%를 성장했어요. 이렇게 돼요. 비율의 평균이 기하 평균이에요. 비율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쓴 일이 없지. 그래서 이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우리 다음 과정에서 또 수열이라고 하는 걸 또 배워. 수열. 거기에서도 있었던 애인데 사라졌어. 너희들 수학 부담 갖지 말라고 사라졌어. 자꾸 없애준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근데 남아있는 잔재. 이 산술 평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하 평균은 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하 평균은 두 수의 A%와 B%의 기하 평균은 뭐니? 그러면 곱한 거에 루트가 되는 제곱근이 되는 거야. 기하 평균. 두 양수의 기하 평균은 루트 AB가 기하 평균입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도 어쩔 수 없어. 기하 평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나와, 우리 교재에도. 책들에. 자,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모습이 일단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아야 돼.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잉? 자,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한 절대적인 명제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하고 갈 건데 어떻게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의 관계가 있냐?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이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산술 기하 평균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증명을 할 건데,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양변에 2를 곱해.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B는 누구 이상이 되지? 2 이상이 됩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우리는 주로 요 형태를 가지고 쓸 겁니다. 요 형태. 자, 우리 교재의 증명은 아마 분모에 2 놓고 증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증명도 똑같으니까. 자, 증명의 방식은 좌우변,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과
4AB를 봅니다. 자, 그럼 좌변으로 넘어가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가 되고 걔가 0 이상인 거 아까 첫 번째에서 증명했죠. 그래서 A는 B랑 같을 때가 등호입니다가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증명을 한 거야. 따라왔어? 아니야. 다시. 여기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지금 절대부등식의 주인공이라고 선생님이 하지 않니? 졸면 끝장이지. 나 지금 뭐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 아, 그거 다음에 형 이상해. 자, 여기서 출발이야.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모습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양수의 합은, 다시,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곱 이상이다.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곱 이상이다.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곱 이상이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 어떤 합의 값의 최소값이 얼마니? 찾으라고 쓸 때는 어떤 곱의 값의 최대가 얼마니? 이렇게 나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러면 얘는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A하고 B를 곱하면 여기서 약분이 되는 형태가 주로 나와. 약분이 되려면 분모 분자에 서로 약분이 될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역수 구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역수 구조. 역수 구조. 그래서 도형처럼 만들면 요렇게 된 애하고 요렇게 된 애하고의 합의 최소는 그 둘의 곱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정확하게 역수면 약분해서 1이겠지. 정확하게 역수가 아니라 여기가 x분의 y고 여기가 y분의 4x야. 그럼 곱하면 4가 남겠지. 그래서 문자들이 약분이 되는 형태가 주로 나온단 말이야. 자, 역수 구조라는 말 이해되겠어? 역수 구조? 이해했으면 끄떡끄떡 해봐. 역수 구조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다음,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등호 성립 구조는 그 더하는 두 수가 합이 그 둘이 같을 때인 거야. 앞에 있는 애하고 더하는 뒤에 있는 애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자, 등호 성립 조건까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한 예제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A가 양수예요. 양수 A에 대하여 자,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응? 양수 A에 대해서. 그러면 얘하고 약분되는 구조 보이죠? 자, 그러면 그 수와 그 두 수는 누구 이상이라고?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이에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 거야. A 약분됐죠? 루트 4는 2니까 최소값 얼마예요? 4예요. 이게 최소값이. 이때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등호는 정확하게는 저기 A하고 A분의 4가 같을 때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더하는 둘이 같아요.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인 거야. 그러면 A제곱은 4가 되죠? 그럼 A는 풀마 2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2일 때요 라고 찾아내야 돼. 등호 상황에 이해되겠니? 그래서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둘 더해서 4가 되는데 4가 되는데 더하는 애들이 같아야 된다며 등호는. 그래서 이 최소값을 반으로 나눠서 2 더하기 2가 돼야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인 거야. 2 더하기 2의 3. 그래서 A가 2입니다라는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최소값을 반으로 나눠서 반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계속 반복해서 선생님이 할 멘트들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자, 이거 첫 번째는 이렇게 합이 일정할 때. 언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를 묻는 상황이 산술기하를 쓰는 대표적인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의 뜻이 뭐냐? 자, 그러면 저 2x 더하기 3y는 x하고 y가 양수니까 누구 이상인 산술기하가 성립한다? 2루트 두 수의 곱 이상인 산술기하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좌변에 있는 값이 얼마로 일정하대? 12래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해주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서 xy는 몇 이하? 6 이하예요 라고 해서 xy의 최대값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해되겠니? 이해됐니? 자, 너네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지금 떠드는 거를 같이 공부해왔니?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2차 함수라고 그랬어. 2차 함수. 자, 이렇게 나오면 자, 2x는 12 빼기 3y, x는 6 빼기 2분의 3y, x에다가 6 빼기 2분의 3y를 대입합니다. 이런 거 기억나? 2차 함수에서 했던 거야, 이게. 2차 함수에서.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뒤로 뭐 해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서 3분의 2 곱하면 4y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틀렸나? 아, 16이 왜 나오니? 자, 그래서 최대값 6이에요. 이렇게 풀었던 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풀었던 방식이에요. 2차 함수로도 풀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 나오면 산술기하가 우선순위가 돼요.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최대 최소를 풀어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여전히 요 2차 함수로의 최대 최소를 풀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가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야. 이건 수능 라인까지는 선생님이 떠드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의 이 2학기에서만큼은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1순위가 뭐가 된다? 산술기하. 그만큼 중요한 게 산술기하입니다. 최대 최소 질문을 받으면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산술기하를 푸는 단서는 양수 조건이 나왔는가를 보는 거야. 첫 번째 방법 이해돼? 자, 배웠던 방식인데 지금 새롭게 하고 있잖아. 맨날 강조한 게 그런 거잖아, 얘들아. 알던 건데 새로 나오는 방법. 연결되는 거. 이런 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수학에서. 어? 이거 있는데 왜 배워요? 이게 중요하니까 또 나오지. 자, 2번입니다. 2번에서는 뭐가 나왔지? 곱이 8이야, 곱.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을 때. 두 가지 상황을 오늘 꼭 체크해서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두 개 기억하면 엑기스. 응? 자, 첫 번째 뭐라고? 합이 일정할 때 곱에 대한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뒤에 다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산술기하를 무작정 공부하면 큰일 나.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풀 거냐? 자, x 더하기 2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 더하기 2y는 뭐라고? 2루트 2의 곱 2xy 식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 x 곱하기 y가 얼마래? 8이래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어? 루트 16이 됐잖아. 때려보니까 웃어. 어? 졸다 막 웃어. 2, 4, 8. x 더하기 2y는 최소값이 8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산술기하 뭔지 좀 보여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돼? a 더하기 b가 누구 이상? 2루트 ab 이상이라고 하는 이 산술기하의 식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풀어간다? 얘를
사라져. 얘가 일정해요. 이 값을 찾아라. 이 값을 찾아라. 얘가 일정해요. 이 값을 추적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야. 합과 곱. 알겠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A, B가 3일 때 뭐가 나왔어? 곱이 일정할 때 이렇게 곱이 일정할 때 3A 더하기 4B의 최소값 가보자. 어떻게 해야 돼? 10부터 나와야지. 3A 더하기 4B는 누구 이상? 2루트 12AP 이상. AP가 얼마? 3. 그럼 루트 얼마? 36. 루트 36은 얼마? 루트 36은 6. 6이 12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최소값 M은 누구? 12. 그때 얘 AB 이렇게 나와요. 그때 AB는 뭐 얘기하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자, 그러면 등호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라고? 3A하고 4B랑 같을 때라고. 더하는 두 덩어리가 같을 때라고. 그러면 얘하고 같은데 더해서 10이 나왔잖아. 그럼 몇 더하기 몇? 6 더하기 6이 10이지. 반띵. 그러면 3A가 6. A는 얼마? 4B가 6. B는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이 등호 성립 조건을 맨날 그냥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 등호는 A랑 B일 때 여기에 그냥 문자로만 제한되면 안 되고 누가 같을 때다. 더하는 이 두 덩어리가 같을 때다. 덩어리가 같고 그게 이 최소값을 반 나눴을 때다 이 뜻입니다. 자, 9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일 때 AB의 최대값 합이 일정 나온 거야. 합이 일정.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써야 돼요? 똑같아. 9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 이상? 2루트 9a제곱 b제곱 이상. 그러면 얘는 몇? 36. 그 다음 얘는 루트가 해결이 되죠. 그치? 얘가 누구야? 3ab의 제곱이니까 3ab 6으로 나누어 ab의 최대값은 6. 좀 알겠어요 이제? 한술기야? 너 나무 아니 나무 오늘? 좋은 시간만큼 자 465번의 별표를 쫙 쳐주세요. 산술기하에서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만드는 가장 대표 문항이 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뭘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거냐? 합이 일정한데 곱을 물어? 곱이 일정한데 합을 물어. 근데 얘는 뭐야? 합이 일정한데 곱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합이 일정한데 얘를 물었잖아. 그래서 얘는 변형을 통해서 와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필수 예제급인데 확인 체크에 들어가 있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술기하의 형태를 일단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을 한번 연습해 볼게. A분의 B 더하기 이게 뒤에 필수 예제 하나 있나? 네. 이걸 먼저 하고 앞으로 갈게.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괄호하고 괄호가 나왔을 때의 어떤 최소값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나는 어떤 걸 이용해야겠다라는 일단 준비가 필요해.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는 준비가 필요한 거야. 그럼 산술기하를 쓰려면 어떤 식이든 그 안에서 누구를 더한 식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곱하기가 먼저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전개를 먼저 해야 돼. 전개. 그러면 주어진 식을 먼저 전개를 해보면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예요 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값은 전혀 지장이 없는 항상 일정한 값이지. 그럼 누구에 따라 얘네가 바뀌는 거야?
얘네들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요 앞에 있는 얘네가 최소값이 얼마니? 이런 질문이 됐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눈에 지금 보여야 돼 이제. AB 약분될 거다. 산술기하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루트 둘 곱하면 얼마야? 4. 뒤에 남는 5는 그냥 그대로 붙여야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4 더하기 5 최소값 얼마? 9예요. 이게 답이 돼요. 전개를 해서 전개한 식 안에서 내가 필요한 산술기하를 쓸 부분을 추려서 걔네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왜 전개를 먼저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만약에 이 두 개의 식이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을 떠들 건데 자 만약에 자, 이런 식이 있어. 만약에 그럼 얘를 앞에 있는 식에서 최소값, 뒤에 있는 식에서 최소값을 구해도 되는가? 전개하지 않고.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가 얼마라 그랬어? 2였잖아, 2. 2 루트 1. 그 다음, 얘는 2 루트 4. 알겠어? 둘 곱하면? 뭐냐? 빨랐냐? 이런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자, A 더하기 A분의 1은 아까 A 더하기 A분의 1은 뭐였어 이거? 2루트 A분의 1 2 최소값 2 어? B 더하기 B분의 4는 2루트 4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2고 최소값이 4야 그럼 최소값 8이야 이렇게 풀면 된다고 얘는 전개를 안 해도 왜 그래도 되냐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더해서 2니까 A가 1일 때네.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B가 2일 때네. 그러니까 A가 1일 때, B가 2일 때 충돌이 없어. 여기는 A만 돼 있고 여기는 B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식이랑 위에 걸로 봐. 자 이제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 이게 중요한 비교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녀석의 최소의 식은 뭐야? 2루트 B분의 A잖아. 앞에 것만 쓰면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식의 최소는 뭐야? 2루트 A분의 4B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버리면 4 곱하기 루트 곱하면 루트 4 하니까 8. 맞아 틀려. 둘 곱하면 8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방금 전 이거 8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잖아. 최소가 얼마였어? 9였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A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 즉 AB가 1일 때야. AB가 1일 때.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B하고 A분의 4가 같을 때. A, B가 4일 때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이 A, B는 1일 때고 여기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A, B는 4일 때야.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니? 없어. 둘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으로 둘의 최소값을 찾아서 곱하면 틀린다고. 전개한 다음에 풀어야 맞다고. 그런데 얘는 왜 맞아? 얘는 근데 왜 해도 된다고? 앞에는 A의 조건만 있고 뒤에는 B의 조건만 있잖아. 충돌이 없잖아. A는 1이면서 B는 2여 되잖아. 오, 사각지대에서 피곤함을 잊었네. 그래서 이게 가로가 3개짜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가로가 3개짜리. 그래서 3개를 다 전개해야 될 때가 있고 각각의 가로 안에서 최소값만 따져서 계산할 때가 있어. 그래서 2개짜리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가로가 2개 나올 때는 무조건 뭐부터 해라? 전개부터 해. 따로 구하든 전개하든 똑같으니까 가로가 2개일 때는 무조건 전개. 그게 지금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가로 2개면 뭐부터 하라고? 전개부터. 저절로 해결된다. 전개부터 해. 자, 산술기하의 다음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다음이 다음과 같아요. 야가, 가가. x가 1보다 크다. 자, 요런 조건도 잘 보세요. x가, 야, 이제 양수 조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x는 1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니까 뭔 일이 벌어졌냐? 얘가 양수입니다, 이 소리야. 양수 조건이 이제 x분의 1이면 x가 양수면 되는데 x 빼기 1분의 1이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양수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산술기하를 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를 쓰는 형태는 뭐가 중요한 형태라 그랬어? 역수구조라 그랬지. 즉, 약분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 약분해야 돼. 4x가 중요한 게 아니고 x 빼기 1이 중요한 거야. 분모에는 얘를 약분해야 돼. 그럼 얘를 약분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x 빼기 1이 있어야 약분을 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얘를. 약분할 형태를. 그런데 x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4x-1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얘를 만드는 게 중요한 변형의 연결고리인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4x에서 4를 빼고 더합니다. 왜 4를 뺐냐? 그래야 얘가 뭐가 돼? 4의 x 빼기 1이 되지.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뒤에 x 빼기 1분의 1. 4는 너 뒤로 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역수 구조의 합의 식이 됐죠. 자, 그러면 이 합의 식을 어떻게 한다? 산술기하 2루트 2 곱하면 4 이렇게 되겠어? 뒤에 플러스 얼마? 4. 정답은 8, 4 더하기 4. 정답은 최소값이 8이에요. 이렇게. 분수식이 나왔다. 분수식이 나와서 최소값을 원한다. 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게 최대치수 나오면 1순위가 뭐다? 산술기하. 1순위가 산술기하인데 산술기하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다? 역수구조를 약분해서 풀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분모의 식을 보고 분수식에 있는 애를 약분하기 위한 식, 얘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건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 뭐부터 하라고요? 자, 뭘 만들어야 된다고? x 플러스 2를 여기다 만들어야 돼. x 플러스 2 만들려면 여기가 몇이 돼야 되니? 6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1을 더하고 뺀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한 게 3의 x 플러스 2가 되고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빼기 1. 그러면 얘하고 얘가 산술기하 2루트 2의 곱 9 빼기 1.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놔뒀던 앞쪽으로 가볼게요. 얘입니다. 아까 465번 너무 중요했던 게예요. 자, 문제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게, 자, 요렇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을 k라고 하자. k라고 하자.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3x 더하기 y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은 6k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곱의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얘만으로 추적이 안 되니까.
앞에서 이제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최소값을 풀던 개를 봤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 y분의 9x x분의 y 더하기 3은 6k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좌변의 식은 여기에서 누구를 가지고 이 녀석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산술기하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누구 이상이 된다? 2루트 2 곱하면 9 뒤에 남는 거 6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k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6k 3이 6 12 따라서 k는 2 이상이 되고 그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있는 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을 치환을 해서 산술기하의 식을 만들기 위한 둘의 곱을 가야 되는 내가 두 개의 조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안 보이고 어렵다. 산술기.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양수 조건이 나오면 뭘 이용하는 걸 항상 신경 쓰라고?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걸 신경 써라. 근데 산술기하는 한 방에 푸는 건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인데 합이 일정한데 어떤 분수식의 합의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걔를 치환해서 곱의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신경 많이 쓰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